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보칙과 행정처분 및 벌칙에 대해서 수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칙 용어 해설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요. 공소제기라는 얘기가 있죠. 공소제기. 사건이나 어떤 수사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검사가 죄송합니다. 검사가 재판을 요청하는데 이를 가지고 이제 기소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검사가 재판을 요청할 때 기소다. 다른 말로는 공소의 제기 또는 소추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 지금 말한 기소인데 이 기소에 대한 유예가 어떤 건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서 범죄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에 어떤 정황 등을 참작해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을 말하는 게 기소 유예가 됩니다. 기소 중지. 피의자가 소지 불명하고요. 해외여행을 하거나 심신이 상실되거나 질병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수사를 종결할 수가 없는데 이런 경우에 이런 사유가 다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중간 처분이 기소 중지가 되겠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보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시도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 의회의 의결로 만들어진 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되겠습니다. 보칙의 어떤 업무 위탁이 있는데요. 위탁권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및 위탁기간을 비교해서 익힐 필요가 있겠죠. 업무 위탁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위탁의 내용이 있는데요. 교육 업무에 위탁이 있습니다.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의 위탁이 있는데요. 시도지사는 실무교육, 직무교육,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해서 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단체나 시설을 갖춘 기관을 한번 보도록 하면은 첫 번째 협회가 되겠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세 번째는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되겠습니다. 실무교육 및 연수교육은 시도지사가 실시를 하고요. 직무교육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이 실시를 하지만 세 가지 교육 업무에 대한 위탁은 시도지사만 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 교육에 대한 업무 위탁 제도는 없고요. 두 번째, 교육 업무의 위탁 기관이 갖출 인력 및 시설을 보겠습니다.
교육 과목별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확보할 수가 있는데요. 6가지가 해당이 되죠. 기억, 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전임 강사 이상으로 교육 과목과 관련된 과목을 2년 이상 강의한 경력이 있는 사람, 교육 과목과 관련된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연구 또는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리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미음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6개월 이상 부동산 중개업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비읍 그 밖에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건축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또는 세무사 등으로서 부동산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번 강의실 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강의실을 1개소 이상 확보할 것, 다음을 보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시행에 관한 업무의 위탁을 보도록 하면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다음 기관에 위탁할 수가 있는데요. 2개가 있어요. 협회, 첫 번째는 협회가 있고요. 두 번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이 있습니다. 4번 위탁 내용의 고시, 시도지사 또는 시험 시행기관장은 교육 업무 또는 시험 시행의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와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간보에 고시하여야 합니다. 4번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업무의 위탁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감정원에 따른 한국감정원에 위탁을 하게 됩니다. 5번은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기관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데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두 번째,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 출연 연구기관. 세 번째,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그 밖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전담 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입니다. 다음은 보칙 행정수수료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보겠습니다. 수수료 납부 사유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세 번째,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네 번째는 중개사무소 등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다섯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이고요. 여섯 번째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납부 기준으로는 1번과 2번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예요. 교부.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시도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가 되겠고요. 2번에서 6번. 2번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3번은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신청하는 자. 4번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5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 자. 6번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의 재교부를 신청하는 자. 이런 2번에서 6번까지는 시군 구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수수료. 국토교통부 장관이 자격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두 번째, 시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또는 자격증 재교부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각각 납부해야 됩니다. 다음 보칙의 어떤 포상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상금. 포상금 지급인데요. 지급 대상은 지금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 간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는 자. 두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중개사무소 등록증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 대여받은 자. 포상금액. 포상금은 한 건당 50만원으로 하고요.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대통령령인데요. 대통령령. 포상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 중에서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은 100분의 50 이내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급 대상의 등록 취소 후 중개업을 한 자 및 폐업 신고 후 중개업을 한 자도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이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포상 금액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과 배웠고요. 다음은 포상금의 지급 조건. 포상금의 지급 조건. 포상금은 신고. 지급 신청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신고를 하고 나서.
그 포상금은 신고나 고발 대상자에게 행정기관에 의해서 발각되기 전에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고발한 자에게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의 결정을 한 경우에 한해서 지급을 합니다. 검사가 공소 제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여야 포상금을 지급을 하고요.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기소 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공소 제기, 기소유예는 아까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 단어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포상금의 지급 절차. 포상금 지급 신청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포상금 지급 신청할 때 첨부할 서류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수사기관의 고발 확인서, 두 번째 니은은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각서. 2인 이상이 함께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로서 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에 한정을 하고요. 두 번 포상금 지급 절차가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 신청서로 제출을 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해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에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요. 그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포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세 번째, 포상금 지급 방법. 위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고발한 경우에는 배분 방법에 따라 미리 합의하고요.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건 이상의 신고 또는 고발이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행정처분 및 벌칙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및 벌칙. 행정처분에서는 감독상 명령, 감독권자 및 감독의 대상자에서는 드물게 한 문제 정도 나오고요. 행정처분에서는 많이 나오네요.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사유 및 절차에서 3문제에서 5문제 정도 나오고요. 행정처분 벌칙에서는 행정, 형벌의 종류 및 사유, 한 문항 정도 나오고요. 과태료는 과태료의 종류 및 사유에 대해서 한 문항 정도 나오게 되겠습니다. 용어 해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해설. 청문이 있는데요. 행정기관의 어떤 규칙의 제정, 쟁송, 결정 처분 이런 것들을 행위를 행할 때 미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청문이 되겠습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 단체를 보도록 하면요. 어떤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2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입니다.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시정조치 및 과징금이 있는데요. 사업단체 또는 그 구성원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5조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성사업자의 사업 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병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처분 또는 벌을 가하는 것이 병과가 됐죠. 병행한다. 과태료,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국민에게 가하는 금전이나 벌을 말하는데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인데요. 따라서 형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태료. 그래서 용어 해설까지 여러분들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감독상 명령. 감독상 명령에서는 감독권자나 감독 대상자, 감독 사유 및 위반 시 제재를 알고 그 내용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무 보고 및 명령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이런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입 및 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 이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모두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그 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도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 대해서 감독권을 갖습니다. 감독관청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자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감독의 내용. 첫 번째, 감독의 사유는 부동산 투기 등 거래 동향의 파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그리고 이 법을 위반할 시에는 확인,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정지 및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고요. 감독상 명령의 내용이 있는데요. 업무에 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3번, 증표 제시. 출입, 검사 등을 하는 공무원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를 지니고 상대방에게 이를 내보내야 하고요. 두 번째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증표라 하는 것은 공무원증, 별지 제26호 서식의 중개사무소 조사, 검사, 증명서를 말합니다. 협조 요청이 있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등록관청 등은 불법 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하는 경우, 필요할 때는 공인중개사협회 및 관계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응시의 제재가 있는데요. 업무 보고 자료 제출 조사, 검사를 거부 방해하는, 꼭 기피하는 때는 이런 그 밖에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거짓으로 보고 자료 제출을 한 개업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정보 사업자는 다음 두 가지 제재를 받는데요.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6개월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고요. 거래정보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불응시 제재를 여러분들과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행정처분의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처분권자들이 있고 대상자가 있고 행정처분의 내용이 있고 기속 또는 재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의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대상자는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행정처분의 내용은 자격취소, 자격정지 6개월 이내에 기속 또는 재량을 하해한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할 수 있다. 등록관청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업공인중개사고요. 대상자가 행정처분의 내용은 등록취소, 절대적 등록취소, 임의적 등록취소 두 개가 있고요.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가 가능하고요. 등록취소는 등록관청에서는 하여야 하고요.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거래정보 사업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의 내용은 지정을 취소하고요. 기속 또는 재량을 할 수 있다 입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의 절차, 자격취소 청문, 5일 보고 통지, 7일 반납, 사유서 제출 다 해야 되고, 자격정지는 청문에서 안 해야 되고요. 5일 보고 통지도 할 필요 없고 7일 반납도 할 필요 없고, 등록 취소는 사전 절차가 있어야 되고요. 사후 절차에서 5일 보고 통지는 필요 없고 7일 반납 필요하고요. 사유서 제출 필요 없고요. 업무정지 사전 절차는 필요 없고, 사후 절차에서는 7일 반납만 필요하고요. 지정 취소는 사전 절차 필요하고, 사후 절차에서 7일 반납은 필요 없습니다. 처분권자 및 종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처분권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자격정지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개업중개사에 대한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는 등록관청이 하고요. 거래정보 사업에 대한 지정 취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처분권을 갖습니다. 행정처분의 대상자, 자격 취소 처분은 공인중개사인 개업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등 모든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할 수 있고요. 자격 취소 3년 이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 등도 될 수 없습니다. 자격 정지는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6개월 범위 내에서 하는 영업 정지 처분입니다. 중개사의 사망, 법인의 해산, 결격 사유를 제외한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등록 취소의 3년 이내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업무정지가 있는데요. 업무정지는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6개월의 범위 내에서 하는 영업정지 처분이 되겠고요. 다섯 번째는 지정취소는 거래정보 사업에 대해서 하는 행정처분이 되겠습니다. 자격취소는 하여야 한다가 옳고요. 할 수 있다는 틀린 지문이 되고,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가 옳고 하여야 한다는 틀린 지문이 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고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할 수 없다. 중개보조업 및 무등록 중개업자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 3번 등록 취소의 종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절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가 있습니다. 절대적 등록 취소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반드시 취소를 해야 되는데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위반한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등록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게 됩니다.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위반에 대해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교통부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에 대해서 보도록 하면은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지금 4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서 중개 업무를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에 말하고요. 세 번째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기간 중에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또는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네 번째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 사유에 4가지 이런 내용이 있고요. 보충 학습으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형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겠고, 다른 법률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는 안 되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는 안 되고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됩니다. 다른 법률을 위반해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자격 취소는 안 되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가 안 됩니다. 이거는. 두 번째, 자격 취소의 처분권자인데 25, 26, 27, 28, 29, 30회 기출문제에 나온 내용이니까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은 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정할 수가 있고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자격 취소 처분은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복습하고 넘어가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 자격 취소 처분에 필요한 절차 청문 등을 이행하고요. 모두 이행하고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 처분만 행합니다. 청문은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보고 통지인데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할 때는 5일 이내 누구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요.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5일 이내. 이것도 22, 25, 26, 27, 29, 30회 기출문제고요. 청문도 22, 25, 29, 30 기출문제인데 청문은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 실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보고 통지는 자격 취소 처분을 한 때 5일 이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게 기출문제 6년 연속 나온 거죠. 두 번째, 자격 취소 3년이 지나지 않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가 없으므로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 처분하는 사실을 다른 시험 시행기관장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5번 자격증 반납. 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되고요. 분실을 했을 때는 반납할 수가 없으니까 자격증 반납을 대신해서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